고작 돼지를 둘러싼 갈등, 19살 소년이 쏜 총알 한 발,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화염이 되었을까요? 오늘은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꾼 1차 세계대전의 시작점, 인구 450만 명의 작은 농업국가 세르비아의 피로 쓴 역사를 파헤쳐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유럽의 문제아이자 거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이 제국은 덩치는 산만한데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복잡해도 너무 복잡한 인구 구성 때문입니다. 당시 제국의 지배 구조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제국의 주인은 독일계 오스트리아인 게르만족과 헝가리인 마자르족이었습니다. 이 두 민족이 황제와 귀족 자리를 차지하고 군대와 행정, 그리고 부를 독점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지배 민족이 전체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였을까요? 북쪽에는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와 같은 서슬라브인이, 그리고 남쪽에는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같은 남슬라브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국 안에서 농사를 짓거나 하층민으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이등시민 취급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땅의 주인은 나인데 말도 안 통하는 독일 사람들이 와서 세금을 걷어가고 명령을 내립니다. 슬라브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찔렀죠. 그리고 그 불만의 핵, 그 중심에 바로 세르비아가 있었습니다. 국경 바로 밖 독립국가였던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제국 안에 갇혀 사는 남슬라브 형제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은 핏줄이다. 제국의 억압을 뚫고 우리끼리 뭉쳐 거대한 슬라브 국가를 만들자. 이것이 바로 대세르비아주의 또는 범슬라브주의입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입장에서 세르비아는 단순한 옆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국 내의 피지배 민족들을 선동해 나라를 쪼개버릴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눈엣가시 같은 세르비아를 손봐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총을 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바로 경제였습니다. 1906년 당시 세르비아는 인구의 90%가 농민인 가난한 농업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유일한 돈줄이자 수출품 1위는 바로 돼지였습니다. 세르비아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옆나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세르비아 돼지 수입을 막아버리면 저것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겠지? 오스트리아는 국경을 봉쇄하고 위생기준 미달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세르비아산 돼지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돼지 전쟁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세르비아는 굴복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뚫었습니다. 프랑스의 자본을 빌려 도축 공장을 세우고 냉동 기술을 도입해 돼지고기를 통조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조림을 러시아, 프랑스, 심지어 이집트에까지 팔아치웠습니다. 오히려 세르비아 경제는 더 튼튼해졌고 오스트리아에 대한 의존도만 낮아졌습니다. 경제전쟁에서의 패배,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경제 제재만으로는 세르비아를 굴복시킬 수 없겠구나. 이후 보스니아 병합과 발칸 전쟁을 거치며 양국 간의 감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필요한 건 전쟁을 시작할 명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14년 6월 28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부부가 군사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보스니아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땅이었지만 인구의 상당수가 남슬라브계, 특히 세르비아계였습니다. 제국에게 억눌린 피지배 민족들이 득실거리는 화약고에 지배민족의 차기 황제가 제 발로 걸어들어간 겁니다. 군중 속에 숨어있던 19살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 그는 보스니아의 청년 민족주의 조직 청년 보스니아 소속 학생으로 세르비아 민족주의 비밀결사 검은 손과 연결된 인물들로부터 비공식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발의 총성이 울렸고 황태자 부부는 숨을 거둡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테러를 넘어선 정치적 암살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 입장에서는 피지배 민족인 슬라브족이 지배민족인 게르만족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기다렸다는 듯 세르비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을 담은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총을 쏜 범인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시민이었지만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의 배후에서 세르비아가 보스니아 지역의 세르비아인들을 조종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최후 통첩은 잔인했습니다. 사법과 치안 영역에 외국이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라는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였죠. 세르비아 총리 니콜라 파시치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하고
대부분의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딱 하나, 오스트리아 수사관이 세르비아 영토 내에서 직접 활동할 수 있다는 조항만은 거절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거절을 빌미로 즉각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한 도화선이 되었고 이후 유럽 열강들이 연쇄적으로 참전하며 세계대전으로 확전됩니다. 전쟁이 터지자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인구 5천만의 제국과 450만의 농업국가?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될 것이다. 오스트리아 장군들은 몇 주 안에 세르비아를 정리하고 비엔나로 돌아와 승전 파티를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르비아인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발칸 전쟁을 겪으며 실전 경험이 풍부했던 세르비아군은 침략해오는 오스트리아군을 세르강과 콜루바라 강으로 유인했습니다. 부족한 탄약, 낡은 소총. 하지만 세르비아군은 지형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놀랍게도 1914년 말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 대군을 국경 밖으로 완전히 몰아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돼지 키우던 농부들이 제국의 정규군을 박살낸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1915년 독이 바짝 오른 오스트리아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제국의 혈맹국 독일 제국과 발칸 전쟁으로 세르비아를 저주하던 불가리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북쪽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쪽에서는 불가리아가 밀고 내려왔습니다. 삼면에서 쏟아지는 대공세, 세르비아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국토는 유린당했고 군대는 포위되었습니다. 항복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때 세르비아 정부와 군대는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비극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세르비아 국왕, 정부 요인, 군인, 그리고 피난민들까지 수십만 명이 알바니아의 험준한 겨울 산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르비아의 알바니아 골고다입니다. 영하 20도의 추위, 굶주림, 그리고 알바니아 게릴라들의 습격. 길가에는 얼어 죽고 굶어 죽은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늙은 왕 페타르 1세조차 소달구지에 실려 이 죽음의 행군에 동참했습니다. 겨우겨우 아드리아해 해안에 도착했을 때 생존자는 출발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이들을 구조해 그리스의 코르프 섬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쇠약해진 병사들은 섬에 도착해서도 매일 수천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땅을 팔 힘도 없어 시신을 바다에 수장해야 했죠. 그 바다를 세르비아인들은 지금도 푸른 무덤이라 부릅니다.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타국 섬에 버려진 패잔병들. 모두가 세르비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지원을 받아 다시 무장한 세르비아군은 살로니카 전선에 투입됩니다. 그들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918년 마침내 연합국의 대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세르비아군은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미친 듯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45일 만에 600km를 주파하며 불가리아를 항복시키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조국 베오그라드를 탈환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무너졌고 세르비아군은 제국의 영토였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지역까지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산산조각이나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세르비아가 그토록 꿈꾸던 나라, 남슬라브인들의 연합국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 훗날의 유고슬라비아가 탄생했습니다. 승리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세르비아는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을 잃었습니다. 이는 근대 전쟁사에서 가장 극단적인 인명피해 중 하나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강대국들의 땅 따먹기 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억압받던 약소민족이 피로 쟁취해낸 해방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세르비아의 피로 쓴 1차 대전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